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명분 없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점차 와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의 기름도 품절이 되고 건설 현장이 사실상 다 멈추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정부에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쁜 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라, 그러한 지지와 말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덕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그동안 법에는 있었지만 발동이 안 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운송 거부를 하는 운송업자들에게 업무를 개시하라, 즉 화물 운송을 정상적으로 하라라고 법률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법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면 처벌도 받고 자격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 생겼냐?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나 운송 거부를 하면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지도부를 구속시키고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해서 바로 이 운송개시 명령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죠. 이 업무개시 명령이 언제 발동되는 것이냐? 정부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발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걱정하실 수 있죠.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하나라도 요건이 만족이 안 되면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요건을 보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화물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이거는 말은 안전인데 사실은 운임의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를 처벌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시멘트 업종과 컨테이너 업종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12월 말에 이 제도가 끝나도록 돼 있지만 우선 현행대로 3년 동안 연장을 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정부에서 이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에서는 운임제의 평가 필요 없고 지금 시멘트와 컨테이너 그 외에 5개의 품목으로 확대를 해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류를 멈추겠다라고 해서 지금 운송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사항이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운송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두 번째,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느냐?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사실상 마비입니다. 화물연대에 소속된 차주들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온갖 단체의 위력으로 실제 물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점들을 다 가로막고 있거나,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차주들도 서로 같은 업종에서 늘 얼굴을 같이 보는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단체 행동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저항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5%의 조합원들이 운송 거부를 하는 이 상황이 전체의 물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우려가 있느냐? 이번에 시멘트가 운송되지 않으면서 전국에 있는 공사 현장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야 되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아니면은 차용금으로 공사비를 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금융비용, 또 시멘트가 안 들어와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철근, 철강, 심지어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도 일을 못해서 하루에
수천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모든 분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요건은 해당이 됐는데요. 첫 번째 발동하는 업무 개시 명령은 시멘트 업자에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현재 창고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게 보통 이틀치고요. 레미콘 물과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제조한 때로부터 90분 내에 이거를 가서 타설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만 지나도 바로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1단계에서는 시멘트에 대해서 발동을 한 겁니다. 다른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최후의 순간에 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뒤에 화물기사분들이 점차 복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물연대 지도부가 저를 만나자고 온갖 선을 대고 있는데요. 대화는 이미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화주와 화물연대가 함께 있는 이런 자리들은 벌써 한 40여 회 자리가 있었고요. 화물연대와의 단독 대화의 자리도 14번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운송 거부해서 국민들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운송의 이 흐름을 볼모로 잡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협상은 불가능하죠. 운송 개시 명령을 설마 발동하겠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다가 막상 운송 개시 명령을 들이대니까 이제 와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 지금 불법 상태 그리고 행정명령이 이미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어기면 바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의 입장인 것이지. 자, 지금 법을 집행하러 왔는데 협상을 하자? 시간 끌기도 안 되는 거고요. 협상의 결과 다 처벌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복귀를 한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숱하게 했었고 과거 정부는 전부 그런 식이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런 습관적인 행태와 정치권이 나중에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죄부까지 조건으로 붙여주고 무마하던 그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을 때가 왔다. 근데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원희룡이 노조를 혐오하는 장관이다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팔아서 자신들의 집단적인 폭력을 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저는 헌법을 사랑하고 때법을 혐오합니다. 화물연대, 노동자, 노동조합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합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권익을 향상을 해야 되지. 운송을 볼모로 잡고 나라를 마비시켜가지고 수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불법과 때법의 아수라장으로 몰고 가는 거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못 이긴 척 편승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민폐 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과 그 앞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억압과 통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물연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기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의 협박이나 감시 때문에 말을 못하고 동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 지회에서는 화물연대를 심지어 탈퇴하겠다고 하는 지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빨리 송달을 해줘야 화물연대가 장악하고 검문 검색하고 있는 그 운송 사업 현장에서 출입증 역할을 해주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빨리 본인에게 좀 보내달라. 그래야 화물연대의 이런 집단적인 살벌한 분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확한 명분과 계기를 주기 위해서도 저희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고요. 화물연대의 이런 집단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의 이름으로 저희는 끝까지 보호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에는 큰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송 거부가 시작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이상 이번 기회에 어물쩡하게 봉합을 해서 다음 때가 되면 또 볼모를 잡고 서민과 진짜 노동자를 괴롭히는 민폐 노총이 설치도록 그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 그리고 과격한 소수가 선량하고 온건한 다수를 끌고 다니는 이런 상태를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금속노조의 포스코 지회가 70% 정도의 찬성률로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지회의 노조원들은 이런 의미 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민주노총의 선봉대 그리고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이념적 정치 투쟁을 위해서 동원되는 그러한 노조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포스코 지회가 한 것입니다. 과연 화물연대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